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일부에서 삼성전자 이 배당에 대해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000%로 빠져서 그 금융, 이제 금산법 아니면 순환출자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되게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근데 주식을 올바로 진짜 내가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저 PBR 이런 것들은 참 우리보다 십몇 년을 앞서 나간 일본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답습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 사례를 보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십몇 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구나. 그래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종목이나 이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일본의 어떤 벤치마킹이다. 그렇게 전제를 깐다고 하면 앞으로는 순환출자 아니면 금산법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이 부분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가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 향후 금산법 적용에 의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분을 팔고 떠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삼성물산이 일대 주주가 될 것이고, 그래 되면 또 삼성물산이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미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삼성물산을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 다른 회사가 아직 안 올랐지만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면 이래서 이런 주식이 오르구나. 그러면 결국 지금 사서 기다리면 비슷한 흐름을 타겠네. 이래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어떤 종목을 막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왜 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재용 회장 외 10인 이래 돼 있어요. 지분율이 그중 38%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개인도 삼성물산이 지분이 제일 많아요. 삼성전자에 1.6% 이래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삼성물산 지분이 제일 많아. 그럼 삼성전자보다 삼성물산 주식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지배력이 강화되겠죠. 내 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1.6% 보유한 삼성전자 급등하는 거랑, 그죠? 38% 보유한 삼성물산이 급등하는 거랑, 어느 게 내한테 덕이 되겠어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어느 회사를 키워야 되겠어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알면, 향후에 투자를 할 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또 설명드렸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요즘 잘 나가는 그 하나그룹, 그죠? 하나그룹은 어때요? 하나그룹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하나가 실질적인 어떤 오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옥상옥이라고, 그죠? 실제는 하나에너지죠. 하나에너지가 하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분이 한
22%? 23%?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을 막 이런 식으로 단계 가죠. 그럼 얘도 뭐다? 순환 출자죠. 근데 하나 뒤에는 또 하나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 이 하나 그룹도 따지고 보면 어때요? 최근에는 또 그 카이 지분도 그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지분을 막 사들이고 있죠. 그러면 하나 그룹도 자꾸 비대해져, 크죠. 그럼 어찌 되겠어요? 하나 그룹 같은 경우도 하나 생명이 있죠. 하나 손해보험 있죠. 하나 투자증권 있죠. 하나 자산운용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따지고 보면 하나 그룹도, 그죠? 또 금산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향후에 하나 그룹 같은 경우도 어떤 그룹 분리가 되고, 뭐죠? 똘똘한 어떤 자제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만일 가른다고 하면, 뭐 하나는 어떤 산업지주 이쪽으로 변환이 될 것이고, 하나생명은 금융그룹 지주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도 있겠죠. 분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만약에 이래 카이까지 인수를 하고 규모가 막 커지면 회사가 금산법에 의해서 분리를 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그 못해는 뭐 하나와 하나생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얘네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막연히, 그죠?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래도 내가 이 금산법이 뭔지, 순환 출자가 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 기업 내부의 어떤 흐름은 어떤 식인지 내가 그걸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죠? 내가 선택을 하고, 이해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오르기를 바라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막 이래도 보면 무서워요. 지겨워요. 못 견뎌요. 그리고 요즘같이 막 파도 타기를, 그죠? 파도가 심해. 주가가 막 한날은 급등했다, 한날은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서킷 브레이크 장난처럼 걸리고 이런 식이야. 그죠? 지치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그죠? 이런 어떤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선택을 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죠? 이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주환원이 점점 현실화되고 강화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일본 사례로 봤을 때 제가 이해를 하는 건 그래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제가 느낀 상법 개정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 일반 주주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법.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회사가, 그죠? 잘못된 의식, 생각 때문에 이거는 내 회사지, 우리의 회사가 아니야. 내 회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강제로 각인시키고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의 회사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 회사가 아니야. 이건 모두 우리의 회사야. 그 우리란 결국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다 우리에 포함돼. 그래서 그 주주들한테 너희들은 주주환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너희가 찡박아 두는 게 아니야. 잉여 현금을 그냥 챙겨두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강제화시키고 기업이 안 할 수 없게끔 강제화시키는 이게 상법 개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 갈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법 개정이 단계 진행이 되고 또 주주환원이라는 것이 점점 고착화, 당연하다시피 자리를 잡아가고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물론 일본이라는 벤치마크를 한 내용대로 간다 했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주주들이 분노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주들은, 그죠? 주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탄대 너가 배당을 주든지 말지. 나는 오늘 사가 내일 이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그런 걸 고민을 해? 내가 왜 그 기업에 배당 안 준다고 압박을 해? 관심 없어. 나는 시세 차익 노리고 그냥 팔고 나가. 이런 문화.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돼요. 근데 결국은 갈 거예요. 간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죠, 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죠, 말 나온 김에 일본의 상법 개정이란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의 상법 개정 이 부분은 제가 최근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 그럼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를 잠깐 끊고 3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지금 이야기한 어떤 그저 금산법, 금산분리,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건요, 지금 세상은 끝없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때요? 재벌 1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 이제는 3세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죠. 그래 되면 이 재벌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또 많은 회사들이 지분 싸움, 지분 경쟁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거기에서 주주 환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또 다음, 그러니까 3세대에서 4세대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깜짝 스타 같은 그런 회사가 탄생을 한다. 그러면 그죠, 장투를 한다면 내가 어떤 회사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삼성그룹에서는 핵심이 어떤 회사가 될 것인지, 현대차에서는 핵심이 어떤 회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면, 그죠? 다음 깜짝 스타 같은 기업을 내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요, 이 금산분리, 금산법,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FM, 정통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중요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재미없는 금산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